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출신 고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 국회 부의장실에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때가 1990년도이니까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고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치권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관계를 돌이켜볼 때 예전에는 그것이 소위 마쿠 정치든 통큰 정치든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타협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의 정치는 그마저도 없이 무한 정쟁의 쳇바퀴만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이기는 것만이 남은 정치, 그 근본적 문제는 선거제도에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고착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립적 여야관계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다수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에 심각한 불비례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소선거구의 단점인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혼합형 선거제도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이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33%에서 꾸준히 하락해 지금은 15.7%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비례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2015년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54석인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오히려 47석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치학자들은 비례의석 비중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최소한 2대1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을 보면 현행 비례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의석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역별 병립형의 경우 대구 경북과 호남 제주의 권역별 의석은 5석에 불과합니다. 5석인 이들 권역에서는 산술적으로 20%를 얻어야만 안정적으로 한 석을 얻고 적어도 10% 이상을 얻어야만 0.5명이 넘어 한 석의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게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득표율은 9.7%, 국민의당은 6.8%, 열린민주당은 5.4%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비례의석을 계산할 경우 봉쇄 조항인 3%만 얻어도 최소 한 석을 얻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병립제로 바꿀 경우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수 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6%라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의석을 배분했을 때는 3석을 얻을 수 있지만 권역별로 배분하면 인천, 경기 권역에서만 한 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자, 비례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현행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면 상황이 개선됩니까? 21대 총선 당시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원래 권역별 준연동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대로 21대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국 단위에서 정당별 비례의석을 정한 다음에 다시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별 의석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실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지역구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47명으로는 대표성, 비례성, 지역 대표성 강화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직능, 연령, 사회적 소수와 약자 등을 위한 국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 대로 비례의석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제로 바꾼다면 주역주의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수를 30명 정도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그 경우 47석에서 25석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아예 비례의석을 줄이자고 얘기합니다. 손익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전원위원회의 폭넓은 논의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그저 총선 승리만 앞세우는 근시안적 주장입니다. 그런다고 총선 압승을 할 거라는 근거도 박약하거니와 그렇게 된다 해도 양당의 극한적 대결 구도 속에서 여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례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든지 아니면 국민의 회초리를 함께 맞아가며 변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든지 정해야 합니다.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가 단순한 말잔치와 개혁 신흥으로 끝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